5, 4, 3. Mister, I'll make a man out of you. As the dark side of the moon. So tell me what model needs the dark side of the moon. Interesting. 그래서 이 영화 이름이 뭐라고? 몇 년째 영화 시장 1위를 독식하고 있는 부에나비스타. 그것도 모자라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는 듯한 인수합병, 그리고 특유의 법무팀과 저작권 정책까지. 디즈니가 깡패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디즈니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심슨, 사우스파크처럼 디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미지조차 헉호의적인 데에는 이들이 꿈과 환상을 파는 기업이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이야기를 어른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푸는 것이 이들의 비즈니스고, 오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면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미키가 등장하면 일본의 디즈니랜드에는 미키가 등장할 수 없다. 미키 1인설 같은 루머까지 돌 정도죠. 확인 결과 루머로 밝혀졌지만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디즈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환상을 지키며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디즈니는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 부모들에게 있어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 사회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죠. 그런데 합병이니 저작권이니 하는 작품 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최근엔 작품 내적인 부분도 조금씩 논란이 돌기 시작합니다. 스파이더맨의 주요 배역 인종 변경이나 라스트 제다이의 존재 그 자체 같은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은 디즈니가 배우에서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정도의 음모론이지 계열사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본가에, 그것도 독보적으로 유니크한 위치의 디즈니 프린세스. I'm Hua Mulan. She is Mulan. 물람이란 점에서 상황은 심각해 보입니다. 영화는 문자 그대로 역겨웠어요. 평소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진 미리 판단하지 말자는 주의임에도 뮬란을 보고 나니 인어공주는 얼마나 망가질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1998년의 뮬란은 절대 시류를 따라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에요. 디즈니가 전쟁을 전면적으로 다룬 것도 희소한 일인데 산유는 역대급으로 어둡다 못해 전용 넘버도 없고, 뮬란은 주체적인 정도가 아니라 디즈니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캐릭터입니다. 화목란이라는 원전 설화가 있다 한들 뮬란은 왕자님과의 키스가 인생 최대 업적인 다른 프린세스들과는 결이 다른 파격성을 갖추었고, 그 지위는 지금도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뮬란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트렌드를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20년이란 텀은 분명 길고 이제는 여성 서사가 그다지 파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중국인이나 여성이란 점 또한 뮬란이란 캐릭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핵심은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이었을 텐데요. 하필 그 뮬란으로 중국과 페미니즘의 구둣발을 핥아가며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을까요? 영화에 근간을 두는 채널이므로 곁가지스러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영화 뮬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다면 타임라인 보고 필요한 구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 개개인의 감상을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영화를 어떻게 보았건 여러분의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정해진 답을 논하는 오답노트가 아니라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참고하세요. 일단 원작이 워낙 유명하니 영화의 변경점 위주로 간단히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원작에서 뮬란은 여성의 도리에 어울리지 않을 뿐 평범하디 평범한 여성입니다. 시대가 원하는 조신하고 중매쟁이의 마음에 들 법한 참한 규슈가 맞지 않을 뿐이죠. 반면 영화의 뮬란은 길을 타고납니다. 태생 자체가 영웅적인데 성별만 여성인 셈이죠. 뮤슈와 복동이는 삭제되고 산유의 정복자는 보리칸, 힘은 마녀로 나뉘며 리샹의 카리스마는 통장군, 로맨스는 홍이로 나뉘어 배분됩니다.
덕분에 성문을 열거나 주요 인물의 암살, 적진에 혼선을 주는 등의 굵직한 영향은 마녀가 다 하고 공은 남자인 보리칸이 차지하는 상황, 즉 능력보다 태생의 의미가 더 강조됩니다. 뮬란 측 또한 훈련에 따른 성장보다는 억압받던 길을 드러내 보일 뿐인 태생의 중요성이 강조되죠.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어벤져에서도 오마주되었던 잔꾀나 써서 기둥을 오르는 화살신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껍데기에 치중하는 느낌인데 이런 감성은 전쟁신에서도 계속됩니다. 성을 두고도 굳이 앞마당에서 전투를 하는데 기술 없는 사람과 논란의 리얼리즘이 만났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나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죠. 말, 갑옷, 온갖 냉병기가 다 등장하는데 조기 축구회를 보는 듯한 이 스케일, CG로 좀 채워줘도 될 텐데 논란에게 정말 깊은 감명을 받으셨나 봅니다. 사실 찍는 구도에 따라 얼마든지 채워진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참 비어 보이고 없어 보이게도 찍었습니다. 하다 그 소규모의 인원들이 무공까지 펼칩니다. 견자단에 대한 헌사인지 갑옷을 입은 상대한테 무기 버리고 영충권 쓰는 듯한 주먹줄도 잠깐 지나가고 졸개 1도 허공답보 정도는 패시브로 장착했는지 성벽을 수직으로 뛰어오르는 건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 조기 축구의 와중에도 무능한 남자들은 죽거나 도망가고 홀로 적을 쫓던 뮬란은 1대1로 마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정체를 묻는 마녀에게 황제의 명사 화준이라 대답하는 뮬란, 거짓말하는 채로 죽으라며 막타를 치는 마녀, 표창 하나에 사람이 들려서 바위에 매다 꽂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표창이 갑옷은 고스란히 뚫고도 남장을 위해 가슴에 둘렀던 복대에 막히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가짜 남자란 성 정체성만 죽고 진정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뮬란은 자신을 올가맨 코르세, 아니 갑옷을 벗고 전쟁터에서 긴 머리를 흩날리며 갑옷을 벗으니 몸이 더 가벼워진다는 누구도 상상치 못한 전략으로 포트트릭의 손흥민이나 한화 시절의 류현진도 울고 갈 원맨쇼를 펼쳐냅니다. 그 와중에도 무능한 황제군은 재롱잔치의 한창인데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열몇 명의 공성 측 인원이 평지에 있는 황제군에게 투석기를 쏘는 대환장 파티가 펼쳐지죠. 생각해보세요. 100명쯤 될까 말까 해보이는 황제군이 대충 100m 정도 거리? 투창도 닿을 거리에 있는데 적군들이 이런 웃음소리를 내며 음험한 표정으로 막 투석용 돌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붙여가며 투석기를 쏘는 겁니다. 원빈이 방탄유리 깨는 건 멋이라도 있지 투석기로 연거리 사격을 왜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또 황제군은 브라운만한 방패를 들고 나와서 로마의 테스투도로 막아요. 현실성 있는 영화를 찍겠다고 뮤지컬 넘버도 날리고 무시도 없애놓고 정작 지구 어디에서도 펼쳐질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전쟁을 미치도록 유치하게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유치뽕짝에서 뮬란은 무슨 활약을 하는가? 혼자 적의 뒤로 돌아 화살로 어그로를 끌고 바위 위에 조금 몇 개 얹어 놓으니까 멍청한 적들은 눈이 쌓인 산에 투석기를 쏜다는 상상도 못할 발상을 합니다. 공성병기란 단어의 의미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수준이죠. 투석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뮬란 근처조차 아니고 그냥 대놓고 산의 중턱에 박히고 예의 눈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원작에서는 뮬란의 임기응변이 돋보이는 장면이었다면 영화에서는 황제군이 이런 미친들 때문에 소집령까지 내린 당나라 군대가 되는 연출인데 이런 모욕적인 묘사가 어떻게 중국 검열을 통과했지? 농담 안 하고 뮬란에 비하면 안시성은 다큐예요. 둘 다 감성 드라마 찍던 감독 데려다가 전쟁씬을 찍었는데 가성비로 보면 안시성 판정승. 전장 한복판을 휘젓고 다녔음에도 싸움이 끝나서야 비로소 변화를 알아채는 심신미약의 황제군. 원작은 상황은 안타까우나 군법은 군법이란 느낌으로 처용 대신 추방하며 먹을 것도 챙겨주었지만 여기선 진실하지 못한 자는 추방이야 하는 꼰대 연출로 그려집니다. 굳이 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경샷을 깔아준 뒤에 친업진 마녀의 너는 나와 같아 고백을 응 아니야 로 거절하고 부대로 복귀해 감동의 연설 끝에 황제를 구하러 출발하는 뮬란과 쩌리들. 전투 시작 직후 바로 궁으로 빠졌던, 즉 뮬란이 등산에서 뮤비 찍을 동안 한나절은 앞서 있었어야 하는 보리카는
굳이 검은 옷을 둘둘 감은 부하들을 데리고 벌건 대낮까지 뮬란을 기다려주는 친절함을 선보입니다. 날 두고 가라 같은 전통의 동료사 출신 끝에 납치된 황제를 찾으러 가는데 이때 대사까지 이렇게 노골적일 수 없는 게 황제에게 천자의 아들 운운하며 너를 구해줄 백성 너의 아들은 어디에 있지? 이러는데 마녀가 보리칸 앞에 등장해 황제를 구원할 여인이 등장함을 알립니다. 굳이 또 보리칸이 go? 하니까 마녀가 woman 하고 정정해주는 친절함까지 갖췄죠. 웃긴 게 보리칸이나 황제나 어쨌든 싸움 좀 하는 남자들은 다 화살을 맨손으로 잡아요. 그 대단한 기가 없어도 이건 패시브예요. 뮬란은 한술 더 떠서 피하다 못해 그걸 다시 발로 되돌려 차는 소림 축구를 찍는데 암살도 아니고 대놓고 쏜 화살을 마녀가 대신 맞아주며 죽습니다. 마녀가? 적인데? 뮬란을? 왜? 자기는 보리칸 밑에서 일하는데 여자의 몸으로 군대를 이끄는 뮬란을 보고 큰 감명을 받으셨답니다. 예, 장거리에서 쏜 화살을 클로즈업까지 해가며 대신 맞고 쓰러진 마녀를 뮬란이 끌어안고 울부짖고 보리칸은 굳이 그걸 방치하는 약속의 즙짜기 타임까지 K-팝, K-방역, K-푸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라더니 이제 K-신파도 수출하나 봅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먼 파워 오지게 가보자 이러고 의식의 흐름으로 영화를 찍어놨는데 슬슬 생각이란 걸 해보니까 마녀가 너무 세요. 물리면역이지 변신하지 마법 쓰지 정면 대결론 승산이 없으니까 갑자기 명예사로 돌려버렸거나 혹은 아무래도 여자 그것도 공리 같은 듣보잡 여배우는 최종 보스엔 좀 부족하죠? 역시 여성은 이용당할 뿐이고 최종 악역은 남자가 해야 제맛이지 이런 발상이겠죠. 보리칸과 최후의 대결을 벌이는데 얘가 입이나 털었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뮬란이 이깁니다. 황제가 일개 여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그런 채통 떨어지는 장면은 또 용납이 안 되시는지 삭제되었고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던 아버지는 갑자기 전사로서 뮬란을 인정하고 다분히 좋은 분위기로 찾아온 황제의 친위대에게 뮬란을 처형하려거든 날 먼저 배워야 할 것이야 같은 넌치눈을 보여주고 처형이라니 이 여인이야말로 중국을 구한 대영웅일세 같은 금칠이 시작되죠. 따고 문화는 중국이 원조라더니 띄워주는 것도 급이 달라요. 급이. 뮬란이 최종눈에서 해먹은 가족의 검에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황제는 한 단어를 추가해서 세 보검을 하사합니다. 세 단어가 각각 Royal, Brave, Truth였는데 마지막 단어는 가족을 위한 헌신 Devotion for Family 라는 기나긴 장면을 보여주며 영화는 하하호호 끝이 납니다. 자, 지금부터 각 잡고 영화를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원작의 리플렉션으로 대표되는 뮬란의 고민은 있는 그대로의 내가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슬픔입니다. 뮬란이 여자고 당시 시대상이 여성에게 현모양처를 요구했을 뿐 뮬란이 남자고 단지 몸이 약해서 전쟁에 적합하지 않으며 무과시험에 떨어지는 식으로만 교체해도 작품의 메시지는 바뀔지언정 캐릭터의 고민엔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인 반쪽만 지은 화장이 반사되는 대상은 미석입니다. 단순히 여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라는 무게 또한 반영되어 있는 셈이죠. 그런데 내 모습은 나 스스로는 볼 수 없습니다. 물, 거울 등의 다른 것을 거쳐야만 볼 수 있죠.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노력해도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의 자존감은 주변의 평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체적인 여성상뿐만 아니라 뮬란은 이 부분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포함한 작품이고 그래서 징측이지만 수호신을 자초하는 무슈, 행운의 귀뚜라미가 아니지만 행운의 귀뚜라미 척하는 복동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스스로를 다잡는 리샹까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려 애쓰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물에 비친 나를 구분하기 때문에 뮬란의 정체가 드러난 이후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Maybe what I really wanted was to prove I could do things right. So when I looked in the mirror, I'd see someone worthwhile. 그리고 영화를 봅시다.
뮬란은 기라는 것을 타고납니다. 영화판에서 새로 등장한 설명임에도 이 기가 뭔지는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기라는 것은 작중 굉장히 희소한 능력입니다. 뮬란 외에 확실히 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캐릭터는 마녀뿐인데 이 기를 타고난 것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배척받았다는 설정. 즉 무언가 전문 교육을 받았을 리는 없는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까마귀떼로 변하거나 매로 변하거나 사람에게 빙이 되어서 주변을 속이거나 갑옷도 썰어버리는 손톱을 세운다거나 신체 능력이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반뇨나 혼신 정도는 돼 보이는 능력을 갖췄거든요. 생긴 것도 모탈 컴뱃에 가셔야 할 분이 작품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암튼 기를 지녔다는 무당의 능력은 이 정도고 기를 지닌 것으로 추측되는 황제 역시 탈수탈수 열매라도 먹었는지 호쾌한 수건털이로 사람들 강냉이를 털어댑니다. 황제가 팔 한 번 털면 적들이 우수수 날아다니는데 기실 인간 탈수기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뮬란 역시 무당처럼 동물계가 아닌 황제 같은 초인계 능력자인지 어린 소녀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대나무 반동으로 충격을 흡수한 뒤에 낙법으로 착지하는데 여자고 남자고 간에 이건 물개박수를 칠 상황이지 냉대가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나 이소하다면서요. 왜 이게 무슨 일상적인 풍경인 것처럼 에잉 5층에서 떨어져도 생채기 하나 없다니 뮬란이는 저래서 시집이나 가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를 타고난 존재는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사이어인처럼 종의 분류 자체가 다르잖아요. 지금 원작 역시 역할이 강요되긴 하지만 그건 아버지 역시 똑같이 짊어진 의무였어요. 다리를 다쳤지만 그럼에도 징집에 응하며 의무를 다하려는 아버지가 딸에게 자신처럼 의무를 다해달라는 부탁이었죠. So you'll die for honor. I will die doing what's right. But if you... I know my place. It is time you learned yours. 이런 것이 개인보다는 집단, 개성보다는 전통을 강조하는 시대상이라면 영화판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집이 나가. 넌 그게 어울려. 딱 이 수준입니다. 같은 이야기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영화판은 전형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에 의한 억압으로 변형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신데렐라부터 해리포터까지 능력자가 주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 클리셰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흔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연출이니까요. 문제는 다른 캐릭터들의 변경점 또한 너무나도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겨울왕국 2 리뷰 때 제가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을 위한 작품이 많고 그만큼 메시지가 명확함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편이라고 했는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메시지가 이상하면 그만큼 티가 나기도 합니다. 무슈가 사라진 것, 인터뷰로는 현실적인 전쟁 영화를 위해 비현실적인 용을 제외했습니다. 에미야! 딸이 짜다! 윌 스미스는 현실감이 넘쳐서 파랗게 칠하고 나왔나? 그런데 이런 캐릭터 변경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왜냐면 앞서 말했듯 디즈니는 환상을 팝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썼지 부수진 않아요. 디즈니가 저작권 괴물 소리를 듣는 이유도 결국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벌인 일들로 생겨난 별명이고요. 가장 이질적이었던 말레피센트 또한 관점의 변화일 뿐 캐릭터는 유지됩니다. 3D화로 스토리가 변경된 정글북도 성격이나 사건이 변하면 변했지 캐릭터 자체는 유지돼요. 그런데 스스로 만든 환상의 핵심인 캐릭터를 교체한다? 뮤지컬 삭제까진 변화를 향한 시도라고 해도 이건 많이 이상하죠. 그런데 뮬란은 주인공과 아버지 정도만 남았지 조력자, 적, 황제, 등장인물의 대부분이 바뀝니다. 보세요. 샨유도 대머리, 황제도 대머리. 근데 영화에선 풍성충들이야. 이건 대머리에 대한 차별입니다. 할리우드의 대머리 워싱 이대로 좋습니까? 대머리도 비누가 아니라 샴푸를 쓸 자유가 있다고요. 외형 말고 캐릭터는요? 무휴 대신 봉황을 넣었는데 봉황은 부활을 하지 않아요 이 양놈들아. 그건 서양의 피닉스고 100번 양보해도 사신수의 주장 얘기지. 봉황은 그 자체로 존나게 신성한 존재라서 이게 죽는다는 발상 자체가 불경한 영물이에요. 앞서 얘기했듯 무슈는 단순한 감초 캐릭터가 아니라 메시지의 연장선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그걸 싹 빼고 뮬란의 눈에만 보이는 친절한 내비게이션으로 바꾼 건 현실성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상징을 희화화하는 모습이 중국의 높으신 분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리샹이 성장군과 홍이로 나뉜 이유도 지도자와 병사가 로맨스를 나누는 게 부적절해 보이니까
굳이 일반병으로 나누었을 테고, 개성을 갖고 1과 2에서 큰 비중을 갖춘 남성 동료들 역시 여성을 억압하는 기득권자가 되어버립니다. How about a girl who's got a brain, who always speaks her mind? 이런 장면이 있긴 했죠. 근데 이건 전쟁을 치르는 이유, 고단한 행군 중에 전쟁을 끝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몽상 중에 뮬란의 언급에 대해 취향이 아니다 정도로 짧게 넘어가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걸 굳이 영화판에서는 용감? 용감? 그럼 손은 누가 키워? 수준의 기나긴 조롱신으로 변경되죠. 보리칸과 마녀를 나눠서 마녀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도 공은 보리칸이 다 가져가고, 결국 마녀는 보리칸에게 이용당한 끝에 죽는다? 아하, 매는 화살에 죽은 게 아니라 유리천장에 머리가 깨져서 죽은 거였네. 에구머니나, 시대의 희생양이었던 마녀를 추도합시다. 사람을 그렇게 죽여댔지만 뭐 어떻습니까? 기득권층인 남자놈들 몇백 명쯤 죽인 게 무슨 문제라고. 먼저 쳐들어가고 밤에 암습까지 했지만 신체가 약한 여성에게 있어서 이건 정당방위라고요? 물론 이 이야기는 중국 혹은 페미니즘의 압력이 실존했고 디즈니는 그에 수용했다. 가 절대 아닙니다. 설마 전 세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인 대디즈니가 고작 돈 따위에 휘둘리며 가뜩이나 본인들 작품 중에 희소한 소수자 중의 소수자 동양인 주연의 작품을 중국 진출을 위한 추진력으로 소모하겠습니까? 디즈니는 순수했으나 유역비가 연기를 조금 못하고 각본가도 일을 조금 못하고 감독이 일을 더럽게 못하다 보니까 이 모든 실수가 우연히도 맞아떨어져서 피해망상에 쩔은 일개 방구석 유튜버의 부족한 지능으론 이런 착각이 들더라.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디즈니 만세, 중국 만만세. 자, 총평입니다. 뮬란은 돈을 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곡이지만 알라딘 실사판에 스피치리스가 추가된 데에는 레리꼬의 대흥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만큼 겨울왕국은 돈이 된 작품이에요. 알라딘에서 이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작품 제목이 보여주듯 주인공이 따로 있고 램프의 요정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씬 스틸러까지 있는 탓에 비중이 부족했을 뿐 자스민은 원작에서도 능동적인 캐릭터였고 스피치리스는 캐릭터성에 훼손을 끼치진 않은 곡입니다. 뮬란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나 주변의 눈치 때문에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짐으로써 모든 판도를 바꾸어 버리는 여주인공 이야기. 이미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던 뮬란을 굳이 엘사 짭으로 격화시켜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뮬란은 단지 여기에 히토미 꺼라에나 등장할 법한 메모에화가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차라리 공리가 최종 보스였으면 신선한 맛이라도 있었을 텐데 혼자 세계관이 다른 캐릭터를 광탈시켜놓고 최종전은 공사판 널뛰기를 하니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것도 뭐 듣보잡 캐릭터도 아니고 PC가 활개치기 전인 1998년도부터 오리지널리티를 구축한 원조 여전사잖아요. 북유럽식 마녀가 나오고 로마의 방진이 나오고 다 좋다 이겁니다. 물론 투석기를 눈산에 쏘는 건 안 좋습니다. 나게 구렸습니다. 하지만 뭐 오리지널의 용두대포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랍니까? 다만 메시지에 있어서만큼은 뮬란은 지금 봐도 섬세한 배려가 곳곳에 배어든 작품이에요. 뮬란의 아버지는 의무를 다하려 할 뿐 황제가 하사한 귀중품도 팽개치는 세상 인자함이 더 강조되고 투닥대던 남자 동기들도 필요에 따라 여장을 하고 잠입작전을 펼칩니다. 황제는 신분과 격식을 따지기보다 인간적인 예의를 보이고 무엇보다 You don't meet a girl like that every dynasty.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떠랴. 맛만 좋으면 그만이지. 시대를 앞서가는 발상을 온몸으로 보여준 리샹. 그쵸?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취향 저격이죠. 이런 원조격 캐릭터를 가지고 굳이 최근의 흥행 공식을 더 씌운다? 그것도 원조의 핵심을 싹 다 훼손해가며? 이게 무슨 원할머니 보쌈의 싸움의 고수 벤치마크 하는 소리야? 원조가 흥행한 골자는 살리되 포장이나 곁가지를 트렌디하게 바꿨어야죠.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이것이 디즈니의 작품이란 점입니다.
작년에 DDP 디즈니 특별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장면 장면에 담긴 고민과 수많은 시행착오들, 작품 하나를 위해 투자하는 수년의 사전조사, 그 유명한 백설공주의 로토스코핑부터 해서 라이온킹의 물소 장면에 처음 도입된 대규모 CG, 모든 작품이 대단한 흥행을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작품에 대단한 노력은 깃들어 있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전시회였음에도 여러 사정 때문에 보여주지 못한 것이 더 많다고 말하는 큐레이터의 말에는 디즈니가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의 걸어온 길과 현재 간에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디즈니 르네상스의 원로들이 모여 태워낸 마지막 불꽃인 곰돌이푸는 간신히 제작비를 회수하는 데 그쳤고 2D의 시대는 저물었다고 판단한 디즈니는 사전에 인수해두었던 픽사와의 노하우 공유로 3D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죠. 겨울왕국을 기점으로 3D 시장에도 안착했지만 예전의 명성처럼 독보적인 입지는 아닙니다. 그게 1994년 정글북부터 2010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까지 16년간 4편에 불과했던 실사 시리즈가 2014년 말레피센트를 시작으로 2020 뮬란까지 6년간 12편의 실사와 심지어 2019년에만 5편을 낸 이유기도 할 겁니다. 앞으로도 인어공주, 피터팬과 웬디, 크루엘라, 정글북 시퀄 등 아주 활발하게 작품들이 나올 예정이죠. 하지만 최소한 계열사가 아니라 디즈니의 타이틀을 달고 나온다면 기업을 위한 작품이 아니라 작품을 위한 기업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이윤 따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까방권을 얻어왔다면 그걸 지속해가야 우리도 아이들에게 믿고 디즈니의 작품을 보여주겠죠. 훌륭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 또한 미래의 이윤을 창출할 기회 아닌가요? 설마 디즈니 작품을 감독의 독단으로 망쳐놓진 않았을 테고 이 참담한 결과물은 여론의식, 중국과의 외교를 위한 결과물일 텐데 앞으로 돈의 영혼까지 파는 디즈니의 작품을 뭘 믿고 보여주죠? 디즈니에게 고전 우화 한 편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고대 그리스의 이솝이란 사람이 지은 우화인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작품이 있습니다. 설령 거위의 뱃돼지에 황금알이 차있다 한들 그게 앞으로 평생 동안 낳을 알보다 많겠습니까? 진짜 올바름은 권력과 여론 앞에선 보잘것없는 것이란다. 코로나 때문에 놀이공원도 비수기라던데 디즈니도 먹고 살아야지. 어른의 사정이란 게 있단다. 앞으로 나올 작품들은 아이들이 이상을 찾아야 할 작품에 현실적인 변명을 더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 I know the reason why we chose to say goodbye, but I can't help my feelings. Right now, I can't deny you never left my mind, and now my heart is bleeding.